아, 또 이사야? 짐은 늘었는데 사다리차 용달 포장이사 비용은 누가 내지? 부대 전속 한 번에 가족 일정을 한 집 계약까지 다 흔들리는데 지원은 어디까지 되는 거지? 군인 가족이라가 한 번쯤 해본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은 군인 이사 화물비를 규정 기준으로 딱 정리하고 최근 변화까지 붙여서 설명해 볼게요. 또 이사야? 군인 이사가 힘든 진짜 이유. 이번엔 어디로 가요? 이 한마디가 제일 무섭죠. 전속 통보가 뜨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가구 배치 의미 없고요. 아이 학교, 어린이집, 배우자 직장 하나씩 전부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오는 건 돈입니다. 포장이사 부르면 기본이 수십에서 수백,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면 사다리차 추가, 짐이 애매하게 많으면 용달, 인건비가 따로따로. 이사 당일에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청소, 수리, 공과금, 정산, 계약금, 중도금도 쭉 이어지죠. 그래서 군인 가족들은 이사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에 걸쳐서 아주 길게 진행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공무원은 여비 규정으로 나온다던데 군인은 뭘로 받지? 군인은 공무원 방식이랑 다르게 국방부 훈련 기준으로 이사 화물 수송임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건 이사할 때 드는 비용을 일정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오늘은 이걸 딱 한 가지 목표로 정리해볼게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사 화물비 정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 먼저 정의부터 딱 잡고 가겠습니다. 국방부 훈령에서는 이 제도를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으로 국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함을 수송임을 지급하는 지침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밑줄 칠 게 두 개입니다. 인사명령으로 인한 이사, 실제로 이사했어야 한다. 그럼 누가 받느냐? 여기부터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보통 전속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규정은 핵심적으로 가족이사와 단독이사로 나뉩니다. 가족이사. 규정에서 말하는 가족이사는 부양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에요. 부양가족 범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 동거인으로 등록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제로 같이 살던 가족이 신근무지로 전입했는지, 주민등록 등본에 그 흐름이 보이는지, 즉 가족이사는 감정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등본으로 입증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사로 신청하실 거면 이사 이후 등본에 전입일자, 주소 변동을 찍히는지부터 챙겨야 합니다. 단독이사. 단독이사는 간단히 말하면 혼자 이사인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인관의 기준 6년 이상 복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이사의 지급은 규정에서 명확히 정액으로 박혀 있습니다. 단독이사자 25만원 정액 지급. 이 정액 규정은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거리 멀면 더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단독이사는 원칙적으로 25만원만 지급됩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 이사화물비는 아무 이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인사명령이 이사 사유가 되어서 실제 이사를 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훈령에서는 이런 인사명령을 들고 있어요. 전속명령, 전역명령, 6개월 이상 장기 파견, 여기까지가 기본 세트고요. 규정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한 기타 사유도 나와요. 예를 들면 작전명령으로 부대 이동, 군숙소 개선 사업으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파병 전 국내 이사들이죠. 3. 된다 안 된다를 가르는 핵심 5가지와 최근 변화. 이제부터는 제일 중요한 구간, 나 이거 받을 수 있나? 를 갈라버리는 지점들입니다. 제일 흔한 함정. 규정은 지급 대상만큼이나 지급 제외도 촘촘하게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훈령에는 이런 식의 제외가 들어갑니다. 해외 근무, 파견은 국외 이전비로 처리되고 파견 전후 국내 이사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전세기간 만료 같은 개인 사유 이사는 제외됩니다. 3개월 미만 교육 파견은 제외됩니다. 해군의 함정 근무 명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이사화물 수송임은 원칙적으로 신소속 부대, 일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군 이사는 보통 이렇거든요. 바로 이사 못해서 임시거주, 군숙소 대기, 아이 학기 끝나고 움직이자, 배우자 일정 맞추다가 늦어진다. 그러다 보면 아 맞다 신청해야 하지 않은 순간이 1년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규정도 이런 상황을 일부 고려해서 군숙소 배정 지원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1년입니다. 서류. 이건 단순해요. 이사함을 수송임은 먼저 본인 부담으로 이사, 새 부대의 신청, 지급 이 3가지 흐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인사명령지 사본,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같은 증빙이 필요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핵심은 한 줄로 끝납니다.
인사명령, 실제이사 증빙, 최근 변화. 자, 이제 최근 변화입니다. 군인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2026년 국방예산 확정부대에서 이사 화물비 지원이 현실화되었고, 올해까지는 사다리차 이용해도 1회만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2회 지원으로 바뀐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체감이 크냐면 실제 이사 현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짐이 많고 층수가 높고 진입로가 애매하면 상하차 또는 작업 구간이 분리되면서 사다리차 비용이 2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지원은 군인 가족 입장에선 이사 현실을 이제서야 조금 따라온다라는 느낌이 나올 만한 아주 미미한 변화입니다. 4. 그래서 얼마 받는 건데 이사 화물비 지급 기준의 현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알겠고, 그래서 얼마 받는 거죠? 이사 화물비는 가족이사와 단독이사에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단독이사는 규정상 아주 명확합니다. 25만원 정액 지급. 거리가 멀든 가깝든 짐이 많든 적든 기본은 25만원입니다. 가족이사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가족이사는 이동거리, 내륙, 도서 여부, 해상이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가족이사는 얼마나 멀리 어떤 방식으로 옮겼는지가 곧 지급액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이사화물비는 실비 전액 보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영수증 합산해서 그대로 주는 제도가 아니고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사비가 더 들 수도 있고 기준표 금액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영수증 다 냈는데 왜 이만큼만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신청 과정의 진짜 난관. 이사보다 힘든 행정. 군인 이사에서 사람들을 제일 지치는 부분은 이사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이렇거든요. 본인 비용으로 먼저 이사하고 새 부대에 전입합니다. 징빙서를 모아서 신청하고 부대를 통해 처리합니다. 그 이후 지급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보완 요청, 지연, 담당자 변경, 다시 설명, 이 무한 루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류의 타이밍과 일관성이에요. 대표적인 실수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주민등록 전입을 너무 늦게 한 경우, 인사명령일과 실제 이사 시점이 너무 벌어진 경우, 가족이사인데 등본에 가족 전입이 안 찍힌 경우, 가족이사인데 불필요하게 등본을 제출해 오히려 혼선이 생긴 경우, 이럴 때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 자체 하신 건 이해되는데 규정상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즉 이사화물비는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사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 이사 전부터 이사 화물비 신청을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세요. 전입일, 주소 변동, 명령일, 이 세 가지가 너무 엇갈리지 않게 맞추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6. 최근 변화의 의미. 왜 이사 화물비가 다시 주목받았나?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왜 요즘 이사 화물비 이야기가 다시 나오느냐,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국방예산 기조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죠. 간부 처우 개선, 당직비 인상, 직책 수행 경비 신설, 건강검진비 지원. 이 모든 흐름 속에 이사화물비 현실화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사다리차 이용 시 기존 1회에서 2회 지원.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예요. 왜냐하면 군이사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 상하차가 다른 구조, 이런 경우 사다리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비용이라는 걸요. 이제야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조금 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7. 마무리. 군인 이사는 개인사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정리해봅시다. 군인 이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에 따른 이동이고 가족 전체의 생활이 재편되고 반복되는 주거 불안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사 화물비는 혜택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완충 장치에 가깝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꼭 기억하세요. 군인 이사 화물비는 신청하지 않으면 없는 돈이다. 아는 사람만 받고 타이밍 맞춘 사람만 받는 제도라면 그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겠죠. 앞으로 이 제도가 조금 더 단순해지고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하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간 전입신고 날짜 하나 잘못 잡아서 몇십만 원을 놓치고 누군가는 이런 제도 있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아예 신청조차 못합니다. 이사화물비가 지원제도가 아니라 정보 격차로 작동하는 순간이죠. 만약 지금 전속을 앞두고 있거나 이사를 준비 중이거나 나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가족TV였습니다.